네, 오늘의 마지막 정치 핫토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몸싸움 장면 TV로 CCTV가 공개가 될까 하는 건데, 일단 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한답시고 기동순찰 때 경찰로 치면 특공대 같은 그 사람들을 10명 이상을 투입을 해서 의자째로 이렇게 들고 나오려고 했다. 들고 나오려고 나와서 차에 그대로 태우려고 하다가 이게 의자가 빠지는 바람에 그 미끄러져서 바닥에 절퍽 주저앉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의자 모서리에 또 허리를 찌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의무실로 갔다. 자, 이 상황인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내서 그때 일에 대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체포 과정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빌미로 물리력을 동원했다. 10여 명의 요원이, 이 요원도 그냥 교도관이 아닙니다. 거기서 무술 유단자들,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 어떤 그 소동이 벌어지면은 그것을 제압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어 올려서 전직 대통령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장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 의무실 진료를 지금 받고 있다는 이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또 새로운 주장도 했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새로운 주장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전날, 그러니까는 어제 특검팀, 어제 아침에 막 벌어진 일이죠. 그 집행 과정에서 일종의 납치 시도가 있었다. 납치 시도. 납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구치소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독방에 지금 있었죠. 독방에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출정 과장입니다. 출정 과장실에 가면은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정 과장이라는 게 이 수용자들이 이제 외부로 나갈 때, 뭐 재판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 그것을 관리하는 곳 같은데, 거기 가면은 이 변호인들을 거기서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가는 도중에 중간에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출정 과장실로 가자고 해놓고 거기 변호인들 거기서 만나면 된다고 해놓고는 그 가는 사이에 중간에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했다. 그래서 바로 강화문에 있는 이 특검 사무실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납치죠.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서 특검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불법 체포, 강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구치소에 협조 지시를 내린 법무부 장관도 불법 행위의 공범이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뭐 지휘를 했죠. 그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라. 그 강제 구인하는데, 그런데 구치소 교도관들은 그렇게 하면은 교도관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처벌받을 일을 시킨 거죠. 그럼 이거는 직권남용이 되겠죠. 교도관들은 그때 서울구치소장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자범, 일반 수용자라도 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물리력을 행사를 못한다. 그 특별한 경우가 수용자가 자해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교도관의 안전을 위협할 때, 그때만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순찰대라는 사람들, 기동 순찰대라는 이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투입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 규정상 할 수 없는 일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으면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다 설명을 했고 앞으로 형사 고발, 헌법 소원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책임을 묻겠다. 자,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오늘 있었습니다. 일단 그 특검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이 어제가 영장 마감이었죠. 체포 영장 마감이었기 때문에 다시 시도를 하려면 또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 바로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처럼 바로 조사 없이 기소를 할지를 아직 정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체포에 대해서는 이거는 고문이다. 일종의 고문이라는 그 표현을 쓴 그 법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학 교수가 좌파 교수입니다. 참여연대, 좌파단체죠.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장,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장을 지낸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이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 진술 거부권에는 그러니까 강제 구인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강제 구인을 하려는 게 진술을 하라고 강제 구인을 하는 건데 진술 거부권 행사에는 강제 구인 거부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강제 구인을 거부하는데 강제로 구인을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고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고문. 자, 이런 이야기를 좌파 이 법학자가 할 정도로 지금 이재명 그 정권에서 이 특검들이 아주 무리하게 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상들이 그때 그 장면들이 지금 CCTV에 구치소에서 다 찍혀 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서 찍혀 있어서 이게 오늘 또 따로 새로운 내용들을 이야기했죠. 납치 시도도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보려면 CCTV가 공개가 되면 되는데 법무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한다면은 그 CCTV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가 있죠.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번에 집행, 그러니까 갔을 때 뭐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고 했던 그 지난번 집행과 오늘 있었던,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해서 CCTV하고 바디캠, 그 수사관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둔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동의를 하면은 법무부는 공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CCTV가 공개가 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